현대차의 30조 원 프로젝트에 삼성이 수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용, 정의선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서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인데요. 오늘은 현대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와 함께 앞으로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예상외로 미국 대선 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 있었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뉴스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삼성 SDI가 지금까지 현대차에 직접 배터리를 납품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LG화학 쪽에서 코나 EV, 코나가 화재 사건이 나게 되면서 LG화학이 만든 배터리가 문제 생긴 것이 아니냐 라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제 LG화학이 전세계 1등이고 다 좋지만 새로운 수주처를 찾고 있는 마당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딱 포착되자마자 이렇다면은 이거 삼성 쪽으로 다음 물량들이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지난 10월 30일 날 삼성 SDI가 30조 규모의 배터리 사업에 입찰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현대차 다음 배터리 사업에는 삼성 SDI가 포함이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 이 3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는 삼성이 단독 수주를 할 가능성보다는 분할 수주를 통해 가지고 하나는 삼성이 맡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고 있고 또 다른 쪽은 아직 어느 쪽인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냐, 지금 2024년도에 출시되는 아이오닉 7용 배터리 공급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무엇인지 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요게 바로 여기 하단에 보이는 eGMP라고 부르는 이 전기차 플랫폼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현대차에서는 자동차를 만들고 그래서 전체적인 자동차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 배터리 회사들로부터 배터리 팩이죠. 배터리 덩어리 장치를 받아와 가지고 자동차에 부착을 해서 차를 완성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는 이 현대차에서 이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오히려 이 전체적인 자동차 부근에서 하부의 배터리가 이따만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엄청나게 큰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게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기관이나 그런 것들은 다 이 위에 장착이 되는 거겠죠. 이 플랫폼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이미 다른 예를 들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전기차를 디자인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원래부터 이런 식의 디자인을 갖고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개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순수한 전기차로 가기에는 어떤 중간 단계, 우리나라 거는 아직까지는 그 중간 단계에 좀 성능도 그렇고 머물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하부를 배터리로 프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은 정말 고용량의 배터리를 쓸 수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지만 아직 현재까지 나온 자동차의 경우는 이런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전체 주행 거리 자체가 테슬라한테 좀 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도 가격이지만 가격은 우리나라가 좀 싸지만 전기차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주행 거리니까요. 충전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이유가 엄청난 배터리 용량을 장착할 수 있는 자동차 구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에서도 요거를 하겠다. 이미 폭스바겐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다 요거를 하고 있는데 현대는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프로젝트가 지금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이 수주사들, 수주 기업들이 이미 공개된 곳들과 안 된 곳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이즈로 보면은 1차 물량은 SK이노베이션이 10조 원의 규모로 참여하는 걸로 이미 이거는 확정이 되어 있어요. 2021년도 하반기부터 들어간다고 했고 2차는 LG화학이 16조 원 규모로 2022년도부터 이제 수주를 받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일정은 확실하진 않고 그리고 이제 3차의 경우가 삼성 SDI가 될지 않을까? 라고 이제 추정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입찰했던 얘기 나오고 한 거 보니까 딱 이거인 것 같죠? 그래서 기간은 2024년도라고 보여지고 이제 삼성 SDI가 단독 수주할지 이제 나눠 수주할지
그게 이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원래는 한 6월? 5월, 6월 정도만 하더라도 원래는 SK 이노베이션이 3차 분량까지 받을 거란 전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다각화를 염두에 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그 배터리 형태를 보면은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이제 파우치형, 그리고 삼성 SDI는 이제 각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다변화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3차 프로젝트, 3차 이 GMP 프로젝트, 그러니까 3차 플랫폼에는 삼성 SDI가 만드는 각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파우치도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2024년도부터 이 현대차가 만드는 전기차에는 어떤 회사의 배터리 형태도 장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한쪽에서 물량 공급이 안 되면 다른 회사에서 가져와도 되는 이런 다변화를 하겠다는 게 현재 현대차의 이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안 그래도 이 현대차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량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배터리 수출처를 그래도 기특하게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선택해서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의 내년에 있을 만한 내용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친환경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 현대차는요, 전체 자동차 글로벌 탑4에 진입을 했어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른 나라 자동차들 판매량이 좀 줄어들고 생산량이 공장 셧다운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역을 잘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글로벌 탑4에 진입을 했고요.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차도 내연기관차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친환경차가 얼마나 먹히느냐, 친환경차 점유율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체되어 가는 게 현재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기수소차의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2년도까지는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니까 향후 한 2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판매량 많이 늘면서 먹거리가 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내년 6월부터는 이제 고급 브랜드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기차는 프리미엄 라인이 아니에요. 판매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본격적인 판매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제네시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네시스 아무래도 단가 높고 디자인은 잘 뽑아졌고 전기차 라인까지 양산이 되긴다고 하면은 좀 이제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G90 현대차 이 프리미엄 라인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라이다, 이 자율주행에 필요한 라이다를 2개를 장착한, 사실 2개 들어간다고 더 좋은지는 모르겠는데요.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이득이 될 수 있겠죠. 라이다가 2개가 장착되는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겠다고 지금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태라서 내년에 이 친환경차 그리고 자율주행차까지 저런 앞으로 나올 만한 것들이 이 현대차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최근에 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대비 이 현대기아차의 이 친환경차 판매량이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이에요. 보시면 이게 이제 7월까지 자료입니다.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1월에서 7월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소차를 많이 팔았어요. 수소차는 1등이에요. 현대기아차 탑에서 수소차 쪽이 진짜 정말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전기차 쪽에서는 테슬라가 거의 넘사벽입니다. 테슬라가 넘사벽인데 근데 열심히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는 상태이고, 중요한 거는 2019년도에는 존재감이 크지 않았지만 2020년도 들어가지고 테슬라는 조금 늘었죠. 근데 중국은 많이 줄었어요. 중국은 오히려 역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닛산도 역성장을 했어요. 폭스바겐이 많이 올랐어요. 폭스바겐이 얘네도 플랫폼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플랫폼 GMP 우리나라 하는 것처럼 MEB라 그래가지고 폭스바겐의 플랫폼을 지금 미국의 포드 자동차랑도 공유한다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 쪽이 엄청나게 지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유럽 쪽에서는. 근데 우리랑 판매량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가지고 잘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쪽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테슬라를 제외하고서는 고만고만합니다. 누가 갑자기 치고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쪽에서 현대기아차 내년에 새로운 라인업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수소차 쪽에서는 부동 1등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요걸 지켜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되는 내년 21년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미 다른 글로벌 자동차사들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테슬라가 이번에 그 액분하고 나서 주가가 좀 쪼개졌음에도 불구하고 400조 원대를 아직 유지하고 있고, 도요타는 아직 200조대, 210조대. 도요타도 우리 옆나라 일본이지만 항상 경쟁 상대죠. 어떻게 보면 순수 유럽과 미국 차를 때려잡았던 정말 글로벌 브랜드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가성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요타 기술력도 대단하죠. 도요타 시총이 210억. 물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다 합해도 판매량으로 보나 어떤 걸로 보나 아직 내연기관차로서는 비빌 수 없는 수준을 할 수 있지만, 이 친환경차 쪽에서는 한번 비벼볼 만해요. 친환경차라는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그래서 현재 현대기아차가 합쳐가지고 오늘 기준으로 시총이 5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직 제가 볼 때는 더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현재 현대차, 기아차 보유하신 분들은 주가가 좀 빠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최근에 옛날에 잘 나갈 때 그래도 27만원까지 갔던 그런 종목인데, 다시 한번 그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처럼 친환경차들 판매 잘 되고 세대 교체가 잘 된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아직 주가가 여기서 꺾일 자리는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혹시라도 급락을 하거나 떨어지는 구간이 있다면 받아야죠. 보유하시던 분들이라도 더 사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 앞으로의 전망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 SDI나 2차전지 기업들이 오히려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2차전지 기업들도 저는 나쁘게 보진 않아요. 나쁘게 보진 않지만 현재 구간이 너무 쉬지 않고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좀 쉬었다 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LG화학이나 SDI 다 좋은데, LG화학은 지금 저기 SK이노베이션이랑 소송하고 있고, 삼성 SDI가 좀 어부지를 얻은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그래서 LG화학은 화재 사건에다가 SK이노베이션이랑 소송권이 이제 다음 달이면 끝날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은 많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오늘 2차전지주가 올라가는 가운데서도 가장 저평가주다 보니까 그래도 반등이 좀 화끈하게 나왔어요. 그죠? 상승폭이 좀 크죠? 그래서 이노베이션도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글로벌 7위 정도였었는데 얼마 전에 글로벌 4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배터리 그 생산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12월달 소송권만 끝나면 이노베이션 주가도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미래차에 대한 전망, 미래차에 대한 기대치는 아직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댓글과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용어사전 어플, 제가 최근에 영상들 이외에도 좋은 자료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종목들까지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나오는 요 카톡방, 요 방도 제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기존에 영상에서 잡아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때그때 나오는 시황이나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건설 좀 해드릴 거니까 유튜브 영상 이외에도 자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통해서 찾아오겠습니다.